연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이슈 속에서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NH투자증권 정주환 어드바이저 모시고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푹 쉬셨습니까? 아주 잘 쉬었습니다. 정말 그 숨에 네. 잘 쉬었다라는 느낌이 확 나네요. 네. 연준들의 의사들 발언도 많았고 저희가 쉬는 동안 뭐 기업들의 네. 실적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지금 미국 증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전일자 잠깐 언급드리자면 전일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29%,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87%를 기록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영향이 컸을 것 같고요. 또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를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그러면 주가 하락의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위험과 공포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건가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고용 호조입니다. 미국 8월 졸트 채용 공고는 961만 건인데 예상치인 881.5만 건, 또 전월치인 892만 건을 모두 하회한 수치가 집계됐습니다.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일부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적 발언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4.8%에 도달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이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메스터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빌 에크먼도 이 미국 10년물 금리의 5% 상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월가 인사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국채 매도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와 여러 가지 하락 요인들이 있었는데 일단 연휴 동안에 미국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가장 살펴볼 이슈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게 아무래도 셧다운 이슈입니다. 네. 연휴를 이제 맞이하기 앞서서 셧다운 이거 더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과 함께 저희가 연휴를 맞이했는데 다행히 이 기간은 그래도 좀 모면을 하면서 연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45일 뒤에요. 이게 정말 맞습니다. 타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45일 임시 예산안이 통과는 됐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일단 여기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제외시켰고요. 지금 민주당 상원이랑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복지 예산 줄이고 또 국방 예산 늘리자라고 합의를 한 상태고, 다만 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안 된다,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1월 17일까지 이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차 정부 셧다운 위기가 다시금 재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례적인 일이 또 발생을 했죠. 해임권이 있었습니다. 케빈 메카시 의원이 해임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해임이 됐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퍼질 거라고 보나요? 일단은 해임된 이유를 좀 보자면 어쨌든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속하는 건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편을 들었다, 이 민주당의 편을 들었다라는 이유로 지금 공화당에서도 인기를 못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어쨌든 공화당이니까라는 이유로 인기를 못 받으면서 이게 해임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이 AI 개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반도체 장비랑 반도체 칩 관련해서 중국향 수출 규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도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또 갈등이 어떻게 심화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리고 예산안 타결 과정은 저희가 꾸준히 정보와 함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빠진 건가요? 오늘 한국 주식이 급락했다라고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총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달러 환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고금리 지속 우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달러 강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달러 지수가 107포인트까지 접근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무려 1,361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워낙 약세 흐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9영업일 연속으로 3,400억 규모 순매도세를 이어나가면서 주가 약세를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채용 공고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총재라든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의 추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언급함으로써 이 또한 주가 약세를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 동안 미국 10년물 금리가 4.8%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민주당의 나름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이 메카시 의원까지 이게 해임이 됨으로써 향후 예산안 합의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된다면은 미국 국채 매도 심리에 기여하고 또 이는 어쨌든 미국 금리 인상에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세 가지 점들 때문에 이 국내 장에도 크게 하락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안 좋을 거냐라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달러 강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의 무역 수출 수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흑자 전환한 상황이고 반도체 수출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내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양호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원화의 약세는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현재 10년물 레벨이 미국 리세션 우려 그리고 부진한 장기 국채 수요 이런 점들이 대부분 반영한 수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오히려 괜찮은 투자 접근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내일 있을 상장 소식이에요.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네, 내일 상장 두산 로보틱스가 네.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가 26,000원이었죠. 그리고 증거금이 무려 33조나 모였다고 합니다. 사실 시장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증거금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사실 이 업종 또한 괜찮고 산업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교 업종을 살펴보자면은 비슷한 업종인데 매출이 반도 안 되는 회사가 있는데 공모가보다 한 4배는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업종 비교를 했을 때도 지금 수준이 괜찮은 수준이고 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내일 흥행을 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조금 전달드립니다. 네, 내일 있을 상장 소식도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다양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있었죠. 연준 파월 의장이 나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연준 파월 의장이 펜실베니아주 지역경제 행사에서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연준 총재 파월뿐만 아니라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로레타 메스터 총재 또한 이제 고금리 장기화가 계속될 거다라고 언급하는 등 고금리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비둘기파죠. 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또한 뉴욕 경제학 포럼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거다.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거다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셧다운 위기가 저희가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고금리 지속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셧다운 우려가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해소된 상황이고요. 지금 뭐 추석 연휴 기간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낙담할 필요는 없다. 국내 주가에도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괜찮게 나왔고요. 미국 셧다운 리스크 해소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회피되어 있던 자금들이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내 9월 수출을 보자면 9월 수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4%가 나왔어요.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7월 이후 계속 이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수출액, 특히 이 반도체 수출액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99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수출액이 올해 1분기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한국 수출이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게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게 9월에 49포인트로 집계됐는데 이게 전월치가 47.6포인트였군요. 요 점도 크게 오른 점인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올해 9월 디램 가격이 19개월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초과율이 하락 중인 가운데 이게 고성능 제품 수요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과 이 판매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신조선가는 2021년부터 상승했는데 사실 이 선박이 건조되는데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고려하면은 2021년에서 이제 2, 3년 후면 2023년 말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수출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출액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과 상승분이 반영된 이 수주 계약분이 수출에 반영됨으로써 이게 3년간 점진적으로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가 2023년 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자동차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류 영향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비재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미국 그리고 아세안까지 확산될 거고 화장품과 식품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 K-펜심으로 이 K-뷰티, K-푸드 수출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뷰티, K-푸드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기업 있을까요? 네, K-뷰티를 먼저 K-푸드보다는 K-뷰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CNC 인터내셔널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CNC 인터내셔널은 2021년 2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사실 저는 막 잘 몰랐는데 여성분들 또 아는 분들은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색조 쪽에 조금 유명한 기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포인트 메이커, 뭐 색조 화장품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고 또 판매까지 이런 통괄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 색조 전문 ODM 업체로 현재 아모레퍼시픽, 로레알, 클리오, 디올 등 무려 120여 개의 국내외 브랜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입술, 눈, 뭐 이런 화장 관련 매출 비중이 높았다면은 이제는 뭐 베이스 메이크업도 하고 있고 또 프레스티지 브랜드, 신규 인디 브랜드 수주 확대도 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럼 이 CNC 인터내셔널의 현재 어떤 위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 법인, 이 한국에서 국내 매출은 전월 대비해서 양호한 수주 현황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역시 6월에서 7월까지의 비수기를 지나면서 정상적인 성장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누계 수주량 한 6천만 개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미국 인디 고객사라고 하는데요. 미국 주요 고객 2회사 매출 비중이 약 30%로 하반기에도 이 미국 쪽 현재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도 이렇게 상위 고객사들의 견조한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요. 사실 상반기에 그 6월 18일쯤에 그 중국에서 다소 둔화됐던 이 수주가 조금씩 6월 18일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7월부터 다시 활발해지고 있고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공장이 부족한 상태예요. 예. 되게 주문은 많은데 이제 제품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3공장을 신규 가동하고 또 기존의 2공장을 이제 자동화 시킴으로써 이제 생산 시설 포맷을 변경하고 어쨌든 이제 4분기에 증설 효과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이 매출액이 크게 전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까지는 국내랑 중국 지속되고 있던 이런 매출들이 이제 미국까지 확장이 되면서 되게 글로벌 다각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K-뷰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중국 쪽의 리스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쪽의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중을 미국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제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아쉬워요. 오늘도 맞습니다. 장중에 6% 이상 하락했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떨어지니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CNC 인터내셔널의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지금이 그러면 기회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 2분기 실적 나오고 너무 좋았고 주가도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고가를 찍고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K-뷰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이제 뷰티 산업 쪽에서도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까지 글로벌 다각화를 꾸고 있는 이런 CNC 인터내셔널이 정말 알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올 하반기에도 이게 루이비통이죠. 이런 럭셔리 브랜드 납품 추가를 비롯해서 어쨌든 내년 프레스티지 브랜드양 신규 생산 일정이 확정돼 있다는 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 요인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중국 쪽의 리스크도 조금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확장 중이니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금리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이 하락해서 좀 마음 상심이 크신 분들도 그쵸. 계실 거예요. 네. 채권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뭐 작년이든 올 초든 뭐 재작년이든 장기채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낙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랑 러시아에서 자발적 감산 기한을 이제 기존 계획보다 3개월 연장하면서 이제 유가가 상승하게 됐고 이런 점이 오히려 또 미국 금리 상승세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또 이제 FOMC 9월 점도표를 보자면 9월 달에 FOMC에서 이제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또 이제 내년도 인하폭을 이제 50bp로 줄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전망이고요. 어쨌든 미국 채권 시장 내 부담이 높아지면서 4.80%까지 뭐 올라가는 등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하락 재료에 금리 상승폭을 소폭 되돌린 것도 맞고요. 그리고 유럽 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달에 독일 금리가 미국 금리랑 비슷한 향방을 보였어요. 하지만 미국보다는 소폭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독일은 이제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대내적으로 이제 통화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생각보다는 많이 올리지는 않고 또 이제 오히려 인하 속도는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미국이랑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9월 회의에서 이 ECB가 향후 금리 동결 시사 가능성을 또 말했어요. 이런 점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은 죽이는 상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이 재차 추가 인상이 반영이 됐는데 월중 금리 하락폭을 다시 전부 되돌리게 됐는데 이런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10년 국채 금리가 전월 대비 이 38bp 상승한 2.840%, 또 영국은 8.6bp 상승한 4.441%로 마감했고요. 이처럼 대외 금리 상승에 이끌려서 한국 국채 금리도 이 전월 대비 18.7bp 상승한 4.012%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월을 맞이할 예정이잖아요. 맞이를 했고 이제 네. 10월의 첫 시작인데 어떤 자산 전략이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높은 금리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역과 섹터에 잘 집중하다 보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채권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이 신흥국 채권 투자하시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견고한 미국 경기에 따라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 채권, 달러 표시 신흥국 채권을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AI 종목이 괜찮을 것 같고 또 미국 외의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견조한 내수와 함께 엔저로 수출 경쟁력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일본 주식, 그리고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로서 이 인도 주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인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D램 주요 공급자인 한국 반도체 주식이나 뭐 한류 관련, 아까 말씀드린 K뷰티,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주식에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AI 중심의 빅테크 투자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변동성 장세에 잘 대응해 나가다 보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출도 잘 내고 단단한 주식을 잘 담아 두시면은 조금씩 담아 두시다 보면은 수익이 날 것 같고 8, 9월에 굉장히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규제보다는 산업을 성장을 우선시하는 이 정계의 입장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투자 그리고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는 과정이 또 이제 AI 관련 종목의 기업 가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쪽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연휴 동안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소개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정지원 어드바이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